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파먹기 진행자 김윤지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문자와 낯선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통과 의례로 생각하고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총선과 관련하여 이번 총선에는 제 바라면 여야를 불문하고 참신한 새 인물이 공천되고 당선되었으면 합니다. 새 인물이라서 서투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도 할 수 있는데 국민을 두려워하고 초심을 유지하는 두 가지만 잘 갖춘다면 국민의 대표로서 큰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집안 출신, 좋은 학교 출신, 그리고 과거에 운동권을 하지 않아도 얘는 그런 인물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만 잘 갖추면 이 시대가 원하는 시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인물보다 미래 지향적인 인물이 선출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방송 주제를 선택하기 위해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부동산 경기라는 검색어를 한번 입력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기사가 나왔는데요. 기사에서 긍정적인 내용의 기사는 찾아보기 힘든 사항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는 통상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이긴 하지만 어떤 직거래의 형태로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직거래를 통해서 어떤 중개 수수료를 아껴보자는 어떤 그런 동기에서 직거래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거래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대체로 꼼꼼하고 또 경제적으로는 알뜰형이어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닌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는 일단 거래 금액이 크고 그리고 생소한 분야가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거래 당시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가로 상대방과 협의할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민사재판은 본인이 스스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굳이 변호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 없이 본인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재판은 절차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고 다시 말하면 기술적인 면이 전문적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도 조력 없이 본인 소송을 진행하다가 절차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도 여기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직거래의 허와 실이란 타이틀을 달아봤습니다. 개인 간의 직거래에 관한 정보는 부동산 관련 사이트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사들이 이용하는 매체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나 다임 부동산 광고 사이트를 보면서 또는 부동산 카페를 통해서 이 직거래 매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러한 광고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부동산 홍보 사이트는 사업체를 가진 대상자만을 상대로 광고를 올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개인이 이 물건을 올릴 수 있을까 해서 궁금한 점은 있지만 여튼 제가 광고 문구에 본 물건은 직거래 물건으로서 중개 수수료가 없음이라는 문구를 봤을 때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가입이 쉬운 카페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거래 매물이 심심찮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뜻 생각해서 부동산 이 직거래 문화의 확대는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삼고 있는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아주 민감한 어떤 사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들에게 부동산 직거래 문화가 보편적으로 확대된다면 아마 사활이 걸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부터 시작된
의사들의 파업, 의과대 정원수 확대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의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의 기독권, 기독 권리, 그리고 향후의 권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내려지지 않나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어쩌면 일맥상통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해마다 공인중개사는 10,000명 이상 정도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방금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53만 명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만여 명이 공인중개사가 배출될 정도로 사항을 보면 역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시장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이렇게 위축된 업계는 직거래 문화의 확산은 분명히 신경 쓰이는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부동산 직거래 이 현상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마냥 두고만 봐야 되는 사항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동산 직거래의 개념 정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양당사자 간에 중간에 제3자인 공인중개사, 중개업체를 관여시키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계약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을 부동산 직거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직거래를 통해서 당사자들은 중개업체를 통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그 일정의 중개보수, 수수료를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잘 알다시피 부동산 금액이 크면 클수록 수수료는 연동돼서 크시기 때문에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직거래의 장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당사자 간에 직접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매우 효율성이라는 점입니다. 언제든지 필요한 사항을 연락을 해서 신속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합의를 보면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것과 또 필요한 사항들을 중간을 거치지 않고 함으로써 충분히 많이 해소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거래는 부동산 중개 업체를 통한 통상의 거래보다는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그 어떤 말보다 진리에 가까운 정말 옳은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때 저도 부동산 중개 실무 현장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실무를 할 때 제가 느끼고 있었던 한 가지 변치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소에는 그렇게 점잖고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부동산 계약의 단계에 접어들 때는 너무 예민하고 사소한 부분에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부분에도 양보가 없거나 아니면 까칠하거나 아니면 고집을 피우는 이런 현상들을 종종 목격하였습니다. 꼼꼼하다는 거하고 빈틈없다는 것은 좋은 의미지만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부분에까지 지나칠 정도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한 가지 사례를 설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임차인이 직거래 상황입니다. 어떤 주택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어떤 임차인이라도 대상 주거 공간이 집이 구축이면 구축이 더 많고 신축이라 할지라도 한번 보고 그대로 계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어떤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은 단순하게 상품처럼 한 번 사면 마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쉬고 상당한 오랜 기간 해야 될 상품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간단치 않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엔 벽지나 장판 이런 기본적인 시설에서부터 지금은
냉장고, 세탁기, 청소, 에어컨처럼 생활 가전에서부터 요구하는 조건이 많아지고 젊은 사람일수록 더 까다롭게 임대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이렇게 요구사항이 늘어날수록 임대인의 입장은 어떨까요? 임대인의 입장은 점점 불편해지고 고민 속으로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요구사항은 임대인이 다 돈을 들여서 충족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임대인은 임차인과 직거래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구두상이나 아니면 정보로서 현재 물리적 상태를 다 알려줬고 그 상태에서 임차인이 보고 나서 이제 계약을 결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다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서 계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일부라도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요구사항이 많아질수록 임대인은 고민이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임대인이 역으로 도발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계약서를 쓸 때 별 의도 없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물어봅니다. 직장을 다니냐? 직장은 어디를 다니냐? 그리고 혼자 사냐? 애완동물은 키우냐? 어떤 임대인은 부탁의 형식이지만 절대 목 같은 거 박으면 안 되고 정수기 설치하면 안 된다. 왜 정수기나 못을 박을 때는 다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건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목적물에 손상이 간다는 노파심 때문에 얘기하는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임차인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달라진 세태를 임대인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임차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갑자기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나열하기도 힘든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지만 생략하고 이와 같은 불편한 사항 연출은 부동산 계약 현장에서는 흔히 발생하는 사안이고 직거래 상황에서는 단 두 당사자가 직면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거래 당사자끼리 친하지도 않고 이해도가 없는 상황에서 무심코 주고받는 이런 내용들이 과연 계약의 진행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아까 사례처럼 그렇게 점잖고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예민해지는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 형태를 볼 때 직거래 상황에서는 엄청 확대되고 상황이 급 반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통의 결심이 서지 않고서는 어떤 단순한 하나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계약은 그 순간에 더 진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 경우에 동상이몽을 하게 됩니다. 임대인은 얘기를 합니다. 임차인 몇 분이냐? 그러면서 다음 임차인을 기다리고 임차인은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이 여기뿐인가? 곧 결별의 수순을 밟기가 십상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빗대어서 하나의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예민한 고양이와 또는 아주 활달한 강아지가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하는 시장이 바로 부동산 직거래 시장 상황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임대 직거래 상황이 이렇다면 매매 직거래 상황은 어떨까요? 비교할 수 없을도록 위험성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사실 매매의 경우에는 중개업체가 관여될 경우라도 골치가 아픈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모든 중개계약이 그렇듯이 계약에 익숙하지 않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제3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중개하는 방식이 효율적인 방식으로 인식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익이 커지니까요. 특히 부동산 분야는 중간에 조정자 역할이 큽니다. 조정자는 단순하게 계약을 진행시키는 것도 있지만 혹시나 발생하는 갈등의 소지나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중간에서 조정을 해서 문제가 없게 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갈등의 문제는 대부분 목적물에서 발생되기도 하지만 그 목적물에 발생되는 걸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는 사람에 대한 문제로 번지기도 합니다.
직거래의 또 다른 맹점은 매물의 임장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임장이란 것은 실제 물건을 둘러보는 걸 임장이라고 하죠. 요즘은 VR이라고 가상현실처럼 굳이 현장에 오지 않더라도 어떤 화면을 360도 회전시켜서 임차인이 원하는 어떤 매물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사진만 보고 사기기로 결정하는 사람이 없듯이 부동산 계약도 직접 보지 않고는 계약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특히 집은 부동산 중에서 주택은 더 그렇습니다. 직거래의 경우에 당사자끼리 쉽게 연락을 해서 실제 현장을 둘러본다 하더라도 또 문제는 발생합니다. 일단 임대인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임대인 혹은 매도인, 주인 입장에서는 직거래 한 번 해봐서 계약이 되지 않는 경우는 드물죠. 무수히 많은 임차인, 매수인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경우도 아니고 그때마다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처음엔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지만 매수인, 임차인이 요구하는 모든 어떤 질문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일단 너무 번잡고 힘든 일입니다. 실수를 하고 하지 않아야 될 행동도 많이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직거래의 가장 큰 문제는 위험 부담의 문제입니다. 이게 임대차의 경우는 그래도 카드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무기로, 임차인은 월세 납입을 문제로 카드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기간 중 문제가 생기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대차에 생긴 담보로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임차인의 경우는 월세 납입을 임대인을 통한 어떤 대응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는 그것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매매는 어떻겠습니까? 매매는 임대차보다 훨씬 더 어려운 양상에 빠지게 됩니다. 매매에서 직거래의 가장 큰 문제는 매물의 치명적 하자입니다. 계약 당시에 발견되지 않는 하자가 매입 후 당장이면 모르겠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애매한 시간이 흘렀을 때 발생될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매는 통상 계약을 통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설사 매도인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매도인이 매수인의 성가신 전화번호를 쉽게 수시로 잘 응대하고 받아주리는 만무합니다. 양심이 있는 매도인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이렇게 대응하기 쉽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사장님 저도 그 물건을 그래서 싸게 팔았습니다. 더 이상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하시고요. 연락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응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경우에 매수인은 가장 난감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대로 하라는 이 말은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 있겠지만 매수인으로서는 선택하고 싶지 않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처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한 마음으로 매수인이 그래 법대로 하자.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나오는 순간에 느끼는 소감은 충분히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중개수수료를 아끼고 하지 말고 그냥 정상적으로 했더라면 지금 이 어려운 이 상황을 대신해서 하소연할 사람이라 방법을 찾겠는데 그 수수료 아끼는다고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구나는 후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직거래란 단어는 어감이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불필요하게 중간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유통구조를 슬림화해서 거래는 무역이라 비유할 수 있죠. 무역의 잉여를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 나눠 가질 수 있으면 큰 이익이 되겠다는 아주 좋은 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장점만 있을 것 같은 직거래 제도를 왜 국가는 활성화하고 장려하고 제도화하지 않을까요? 한 상품은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택은 상품이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주택은 사람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아주 중요한 공간 상품이라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인수 중개사 제도는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직접 주관해서 선발하는 유일한 중개에 관한 전문 자격 제도입니다. 직결의 방식이 쉽게 예상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굳이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소비하면서 공인수 중개사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거래 시장이 어두운 바다에 등대처럼 여겨져서 직거래 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심정은 왜 그렇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가장 반성해야 될 사람은 나는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전체에 비해서 양적으로 일부 소수의 공인중개사들의 잘못과 심지어 범죄 행위가 있었지라도 공인중개사 전체의 직업적 윤리의식의 느슨함과 전문가적 소양 부족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이 국민들이 바라보는 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담 없는 노력과 전문가적 소양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종종 이 중개업체 내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국민들의 느끼는 일반적인 의식 수준이 다른 전문 직역에 비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단지 숫자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 볼까요? 선생님들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비난하거나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선생님에 비해서 공인중개사의 어떤 학력 수준이나 지식 수준이 낮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공인중개사를 전력을 보면 높은 고학력의 전직에 활용한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낮은 신뢰도의 주된 원인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일부는 이 부동산 종사 공인중개사들을 가리켜서 복덕방이라는 얘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덕방의 이 주인을 우리는 대표님으로 부르진 않습니다. 사장님 아니면 아저씨 이렇게 부르겠죠. 고객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 복덕방이의 말의 어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생기복덕이라고 삶의 활력을 불어일으키고 복과 덕을 유리한다는 좋은 의미인데 불구하고 복덕방의 의미가 중개업에 대한 어떤 좋지 않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은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만들어진 건 이유는 우리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공간에 대한 소중함과 이 부분에 대한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주거 공간에 대한 핵심 주역인 소비자의 수준은 점점 높아가는데 공간 서비스는 종사자들의 서비스 수준은 그에 비해서 발전하고 있지만 그 갭 차이는 더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와 같은 어떤 갭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중개업계의 화두이면서 수시로 등장하는 중개 보수의 어떤 문제로 인한 신뢰 불신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중개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쳇말로 별 하는 것도 없으면서 거액의 보수를 챙기려고 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근저에는 위험이 상존하는데 불구하고도 직거래를 찾는 사람들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냉각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정부와 공인중개사들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냉철하고 잘 준비된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중개 서비스의 질 향상과 종사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가동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교육 연수를 잘 받고 수료한 그리고 갖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을 구별해서 교육 연수를 잘 받고 갖춘 사람들은 다른
실질적인 보상적인 제도적 방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즘은 택시도 일반 택시, 블루 택시, 무선 택시하고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차별화하면서 상품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공인중개사 제도란 획일적이고 보편적인 단순한 운영 방식으로는 방식이 어쩌면 달라야 되는데 똑같게 취급하는 이 방식이 불평등을, 또 다른 불평등을 양성하고 위험한 직거래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